안녕하십니까, 송신혜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아, 뭐 저는 아직도 그렇게 좀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네요. 아직까지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는 도중이라서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어제가 뭐 좋은 일이 있기는 하겠죠. 자, 지금 저는 지금 서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원래 사는 곳은 부천이긴 한데 뭐 늘 항상 이렇게 부천의 쪽이 극장 시설들이 그렇게 안 좋은 거는 아닌데 부천에서 있는 이제 부천에 있는 극장들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이제 나가고 또 나가고 하게 되는데 어, 지난번에 그 시네큐 그 신도림점 얘기를 해드렸죠. 신도림 솔직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신도림 쪽으로 이제 딱 이제 거의 반대 방향입니다. 딱 반대 방향이면 또 롯데시네마 신도림점이 있는 곳이죠. 롯데시네마 또 신도림도 그렇고 최근에 그 이제 평일 이제 현장에서 발권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7,000원에 보도록 하는 지금 행인데 지금 프로모션을 두 군데 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네큐 쪽은 롯데가 신경 쓰일 테고 롯데는 시네큐가 신경이 쓰일 테니까 아마 지금 그렇게 행사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겠죠. 자, 오늘 지금 바깥 날씨가 영상 6도로 많이 따뜻해졌다? 물론 여전히 뭐 춥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겨울 날씨치고는 좀 많이 따뜻해진 상황이죠. 그리고 뭐 미세먼지 특보 같은 경우도 주말에는 뭐 이제 그거를 잘 미세먼지 특보 같은 거를 잘 발휘가 뭐 하더라도 뭐 그게 뭐 큰일 날 일은 없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세먼지 특보도 없고 아주 조용하게 조용한 편입니다. 어디 가서 처음에는 원래는 이따 이제 영화 얘기를 하겠지만 원래는 영화 끝나고 바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떠들만하는 장소를 못 찾았습니다. 안에서 하기는 조금 또 번잡하고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하게 됐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나와 있는 곳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도림이고요. 신도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얘기할 영화는 메이즈 러너 데스큐어입니다. 메이즈 러너 시리즈 뭐 SF 블록버스터 시리즈의 대표격이었던 작품이고요. 마지막 시리즈 마지막 이야기가 드디어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이 영화를 전 좀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제 규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리즈물을 내가 끝까지 안 본 이상은 리뷰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영화 전편을 다 보고 나서 리뷰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서 좀 그런 영화들이 몇 편 꽤 있어요. 뭐 헝거 게임도 제가 전 시리즈를 못 봤고, 그리고 뭐 트와일라이트라던가 이런 몇몇 작품들 이런 시리즈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영화들은 제가 리뷰도 못하고 뭐 얘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딱 그런 거거든요. 영화 리뷰를 한다면 그래도 전편은 다 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요. 뭐 가령 이제 스타워즈 같은 경우는 에피소드가 지금 8편까지 나왔나요? 스타워즈 같은 경우는 진짜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하는 거 겨우겨우 해서 그걸 겨우겨우 다 보고 나서 복습을 하고 나서야 영화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여전히 이 영화는 뭐 스타워즈 같은 경우도 여전히 세계관이라던가 이런 게 좀 어려운 작품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할 수 없는 작품인 거는 분명해요. 반지의 제왕도 겨우겨우 봤던 것 같고 메이즈 러너도
정확히 말하자면 어제 밤인가요? 어제 밤에서 그 1편이었던 그 뭐였더라? 그 1편을 저는 예 스코치 트라이얼이죠. 스코치 트라이얼 같은 경우는 어제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하는 거를 보긴 봤습니다. 뭐 근데 확실히 근데 정확히 본 것 같진 않아요. 뜨문뜨문 보면서 하여튼 따뜻하면서 케이블 채널에서 한 걸 봤는데 이걸 이제 다 보고 나서 메이저러너 1편은 당연히 봤고요. 뜨문뜨문 하고 나서 다 봐야 좀 보고 나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겠구나. 그러려면 3편을 당연히 봐야겠죠. 그래서 3편인 레스큐어를 오늘 보고 나서 이렇게 3부작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자, 소설 제임스 데시너의 원작 소설이고요. 총 4권의 책이 나왔죠. 1부 레이즈 러너, 2부 스코치 트라이얼, 3부인 레스큐어가 있고 프리킬 버전으로 낸 킬 오더라는 작품에서 4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작품들을 이 네 작품들이 모두 다 책으로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 메이저 러너 같은 경우는 1편은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했고, 그리고 2편은 2015년, 그리고 3편은 올해 이제 개봉이 됐었고요. 이 프리퀄로 나오는 킬 오더 역시 지금 영화로 제작할 계획이 있다라고만 일단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물론 1, 2편을 안 보신 분들한테는 이게 좀 스포일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대신 오늘 3편에 대한 이제 결말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뭐 소설 읽어보신 분은 결말 다 아실 테니까 그분들은 알아서 챙겨보시고요. 자, 1편, 2편, 그러니까 제 기준, 그러니까 영화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작품은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거고, 어차피 저는 영화 리뷰를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영화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죠. 영화의 시작은 이제 자신의 이름을 제외한 아무것도 모르는 기억이 삭제된 상태에서 이상한 트레일러, 이상한 기준 그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올려져서 이렇게 의문 장소로 버려진 소년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 토마스죠. 이상한 거대한 벽에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역시 기억을 잃어버린 다른 또래들이, 젊은 친구들이 다 이제 있는 상황에서 토마스는 이제 이 곳을 탈출해야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거대한 이 벽은 하나의 미로처럼 되어 있는 길이었던 것이고요. 이 미로를 통과해야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더구나 이 미로는 매일 밤마다 살아 움직이는 상황이고, 무엇이 나올지는 알 수 없는 거의 그야말로 랜덤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결국 토마스를 비롯한 친구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거대한 성벽과 같은 미로 길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1편에서는 몇 명의 친구들이 희생당하기는 했지만 대부분 살아남아서 어쨌든 지상 밖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이제 실험용으로 자신들이 이용되어 왔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실험용으로 이용되어 온 정체불명의 단체 위키드, 자신들이 위키드라는
단체에 소속된 자산. 예. 이게 자산이라는 거는 물건 같은 거에만 쓰이는 단어인데 그 자신들이 위키드 소속의 자산이라는 거를 알게 되게 되죠. 이게 이제 1편의 내용인 것이고요. 2편에서는 살아남은 이 친구들이 토마스는 악몽을 꾸게 되고 또 이 살아남은 친구들이 다시 이제 새로운 세상, 진짜 안정권에 있는 그 세상으로 가게 됐지.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이제 탐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편에서는 그 거대한 그 거미, 왕거미랑 싸웠다면 2편은 정말 좀비 같은 존재랑 싸우게 되죠. 물론 이 좀비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만 일단 예, 그 좀비 이름이 프랭크죠. 근데 이 크랭크 이 좀비 바이러스로 이들 이제 바이러스 플레이어 바이러스라고 하죠. 영화에서는 플레이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좀비처럼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인데, 물리거나 아니면 오염된 공기에 접촉될 경우 이 좀비처럼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왕거미를 1편에서 피했더니 이제는 2편에서는 이 좀비들을 피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2차 저차에서 피합니다. 번개 공격도 당하고 폐허가 된 쇼핑센터에서 정체불명의 이 크랭크들과 또 싸우게 되죠. 2차 저차에서 어쨌든 살아남고 일명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사람 우두머리를 만나기 위해 가게 되는 것이었는데, 어쨌든 도착은 했습니다만 이 위키드의 공격을 받게 되고, 이제 등장인물들 중 하나였던 동양계 소년 미노가 위키드에 의해 납치가 되면 거의 잡히게 되면서 2편이 끝나게 됩니다. 물론 이 뒷거래를 하게 되죠. 여주인 트리샤와 위키드와 뒷거래를 하게 되고, 이제 오른팔이 있는 장소를 불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순간 이제 변절자가 트리샤는 이제 변절자가 되고, 또 미노는 이 위키드에 이제 끌려가게 되면서 3편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궁금증을 남긴 채 영화가 종영이 되게 됩니다. 3편으로 넘어가면 이들 이제 토마스와 친구들이 이제 살아남은 친구들이 나머지 이 위키드의 실험 대상으로 끌려갔던 소년소녀들을 구출하게 됐고, 나머지 이제 트리샤와 미노를 만나기 위해 다시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1편에서 생 고생을 해서 미로도 뚫고 나왔고, 좀비 때도 물리치고, 번개 공격에, 그리고 도대체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생고생을 다 했는데, 다시 이제 이 위키드가 있는 적진을 향해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 다시 3편에서는 이제 인류를 구해야 된다는 그 목표와 더불어 이 민호를 구해야 되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마스를 비롯한 친구들이 다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1, 2, 3편 대략적인 줄거리고요. 등장인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상 주인공, 우두머리인 주인공 토마스를 비롯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트리샤,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여인, 소녀가 그리고 미로의 구역과 미로가 바뀌는 규칙을 파악하고 있는 동양계 소년인 민호, 그리고 글레이드의 서브 리더인 뉴트를 비롯한 친구들, 그 외에도 뭐 윈스턴, 프라이팬 등등 닉네임으로 실제 이름으로 불려지거나 혹은 닉네임으로 불려지는 친구들과 이제 탐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1편과 아마 근데 그런 메이즈 러너를 보셨다면 1편에서의 이제 강렬함, 그 이제 거대한 거미들과 싸우는 부분에 있어서 1편에서는 이제 박진감 넘치는 그 액션을 볼 수가 있었다면 2편에서는 거의 미스테리, 과연 위키드는 어떤 존재고 왜 그들은 왜 어떤 실험용 쥐처럼 그 학대를 당해야만 했는가에 대한 이제 미스테리를 밝히는 과정에서 2부가 펼쳐진다면 3부는 이제 그 거대한 미스테리의 퍼즐 조각이 다 맞춰지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들이 어떻게 나서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부, 2부 근데 이제 관객들의 반응들이 1부, 2부, 3부로 점점 넘어가면서 이야기의 강도라던가 조금 이제 액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약화된 게 아닌가. 1부는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관객들이 재밌게들 봤다고들 말씀을 하세요. 2부 역시 그럭저럭 봐줄만 했고, 근데 3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야기가 좀 후지부지 되는 것 같고,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마지막 편에 해당되는 작품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그런 미스테리들, 흔히 말하는 떡밥들을 회수하려다 보니까 이야기가 어영부영 진행이 된다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흐물흐물하게 이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이 영화 역시 그런 함정에 빠진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토마스는 이제 3편에 해당되는 데스큐웨어에서 이 그러니까 민호를 구출해서 우정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트리샤 이제 비록 변절했지만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트리샤에게 갈 것이냐, 사랑과 우정 사이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영화는 그래서 마치 기존 물론 여전히 SF적 액션 그런 장면들은 많이 등장을 하지만 3편으로도 넘어가면서부터는 멜로적인 부분이 많이 강조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마치 그 주성치 영화 있잖아요. 그 뭐였더라? 그 서유쌍기 기억하시죠? 그 서유기. 서유기, 그러니까 주성치식 서유기 이야기는 서유쌍기. 그러니까 1편에 해당되는 설리기원, 그리고 2편에 해당되는
월광부합 1편이 설리기원일 겁니다. 아마 1편이 설리기원일 테고 2편이 그렇게 되는 걸로 저도 일단 저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 설리기원이 코믹적인 부분이 강하다면, 월광부합에서는 이제 드라마적인 부분이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얘기인데, 결국 같은 얘기인데 시리즈로 넘어가면서 이야기의 이제 구성이라던가 색깔이 조금씩 이제 바뀌는 겁니다. 메이즈 러너를 보고 나면 저는 딱 느낀 게, 서유기 시리즈 이제 서유기 이제 시리즈를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서유상기 시리즈를 떠오르는 그런 느낌. 1편에선 거대한 액션 위주였고, 2편은 액션보다는 미스테리 쪽에 이제 가까운 느낌, 미스테리 스릴러 쪽에 강했다면, 물론 SF적인 면은 있겠지만요. 3편으로 넘어가면 SF적이거나 액션 부분은 있지만 멜로 쪽의 느낌이 더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존에 이제 메이즈 러너 시리즈를 열광했던 분들이라면 거대한 액션이라던가 이제 떡밥들을 회수하는 거를 엄청 많이들 기대를 하셨는데, 갑자기 자꾸 뭐 이제 토마스랑 트레이샤가 자꾸 막 사랑을 나누려고 그러고, 민호는 납치돼서 막 여러 가지 실험 대상이 막 산전수전 수모를 겪게 되고요. 결국에는 아주 좀 개고생을 하는 얘기가 된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작품에 대한 성격에 대해 의문을 가질 만한 그런 부분, 가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영화가 좀 아쉽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데스큐어 이제 3편 데스큐어의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좀 아쉽다, 좀 아닌 것 같다, 1, 2편에 비하면 좀 아쉽다, 재미가 없다라는 그런 평가가 좀 많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1, 2, 3편의 감독은 같아요. 감독이 웨스볼 감독이죠. 1, 2, 3편은 감독이 다 웨스볼이라는 이름의 감독인데, 이렇게 딱 보면 어떻게 보면 같은 감독이 연출하는 게 맞나라는 좀 의심도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요. 영화에서 이제 많은 등장 인물들이 나옵니다. 정신없죠. 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에바 페이지, 에바 박사죠. 이 박사라던가, 그리고 이들과 이제 대립 관계를 이루는 이제 토마스나 트리샤, 그리고 민호, 뉴트 등의 이제 주요 등장 인물, 이들과의 이제 대립이 1, 2, 3편에 꾸준히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3편으로 넘어가면 엄청 이들과 이제 싸워야 되는 이제 과정들이 이제 점차 이제 미스테리적인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 점차 이제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처음에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을 해서 아주 좀 사람을 아주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호르헤였을 겁니다. 이 편을 보셨던 분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오른팔 일행을 오른팔이 일명 오른팔이 있다고 이제 알려진 그곳에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방문한 곳이죠. 근데 이제 처음엔 그들을 아주 못 살게 굴죠. 거의 뭐 고문을 하고 위키드에서 대해서 얘기를 말해봐라 그러면서 거의 고문을 하죠. 그러면서 이 양반들이 이게 적군인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영화를 또 끝까지 보면 또 물론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이들을 돕는 조력자가 됐다라고는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적군인가 아군인가 좀 이제 정말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딱 들죠. 그리고 이제 뭐 이들을 돕는 이제 브렌다라던가 이제 몇몇 인물들 또 이제 또 인상적인 모습을 또 보여줬고요.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영화에서 토마스와 미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노는 뭐 계속 뭐 질질 끌려당기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영화들 같은데 보시면 여자들이 조연으로 나온들 영화들 보면 여자 조연들이 좀 민폐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치 미노 같은 경우는 이 퍼즐과 같은 이 미로 지형을 잘 알고는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갸냘픈 물론 실험 갑자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장면들도 나오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갸냘픈 그냥 동양계 청년이거든요. 자칫 민폐 캐릭터가 될 수 있는데 하여튼 뭐 나중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들을 돕는 또 인물로 또 등장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동양계 이제 민호라는 이름이 갖는 게 한국인이 제대로 외국 문학 작품에 제대로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점도 인상적이지만 이야기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 그런 뭐 자부심까지는 오바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느낌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민호라는 등장인물 이제 이계홍 씨가 맡았죠. 이계홍 씨가 맡은 이 민호라는 역할이 좀 인상적인 거는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딜리언 오브라이언이 맡은 토마스 같은 경우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영화에서는 이제 후반부에서는 아주 강하게 어필되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존재로 등장할지는 영화를 보시면 아실 테고요. 너무 이제 스포일러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류를 구원한다는 목적으로 이 변절자가 된 이 트리샤라는 인물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저런 변절자가 다 있나 라는 느낌이 드시겠지만 영화를 보시고 나면 트리샤의 사정도 이해가 간다라고 아마 이제 몇몇 분들은 아마 생각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메이저 러너 이렇게 시리즈 제 3편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리즈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흥행 순위도 나쁘지는 않고요. 최근에 이제 배우들이 내한을 해서 특히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민호 역할을 맡고 있는 이계홍 씨가 한국어랑 영어가 모두 되는 몇 안 되는 배우들이라는 점에서 볼 때 상당히 좀 괜찮은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옥자라던가 워킹데드에서 이 워킹데드였나요? 그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던 스티븐 영과 더불어 한국계
미국인.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뭐 배두나 씨라던가 뭐 비정지훈 씨 등이 이제 외국으로 진출해서 큰 좋은 이병헌 씨도 있을 테고요. 한류 외국으로 진출해서 아주 큰 대활약을 보여주는 거고 있지만 또 다니엘 헤니도 있겠군요. 예, 다니엘 헤니도 있고 하여튼 한국인 배우들이 외국 헐리우드에 진출해서 헐리우드를 넘어서서 이제 세계로 진출해서 멋진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는 봐요. 어쨌든 이 등장인물들의 이런 활약상 참 인상적인 작품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3편에 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편으로 넘어감에 있어서 좀 이런 부분 영화가 조금 아쉽게 마무리 짓는 듯한 느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좀 공감하는 바이고요. 어떻게든 이제 3부작은 이미 다 3부작은 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 그 중에 이제 외전 스피노프 버전이 하나가 이제 더 영화화가 된다고 하니까요. 거기서 이제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혹시나 있을지, 어떤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또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평가는 사실 솔직히 저도 별 3반을 줄까 하다가 별 4을 줬습니다. 140자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긋지긋한 전쟁의 끝, 민호의 순환시대, 호구가 된 토마스, 그리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예,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마치 봄날은 유지태 씨랑 이영애 씨가 나온 봄날은 간다 대사가 떠오르시죠? 근데 저는 딱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딱 이 느낌을 이 메이즈 러너 이 3편에서도 대입을 시켜도 어색하지 않다고 봐요. 지긋지긋한 전쟁의 끝, 민호의 수단시대, 호구가 된 토마스, 그리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3부의 마지막은 큰 멜로물이 된 느낌이죠. 거대한 벽 너머로 진격의 거인이 살 것 같은 그곳에 괴물보다 더 악랄한 인간들이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라고 저는 이제 이 140자 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대한 성벽, 그 성벽을 넘어서면 마치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그 거인들이 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위키드라는 이 존재들은 이 백신을 만들어서 인류를 구원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죄 없는 사람들을 청춘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고, 마구잡이로 살생을 하고 있고요. 거대한 성벽을 만들어서 빈부의 격차를 만들고요. 마치 이거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다운다이징처럼 이곳에서 뭐 2편에서는 유흥을 즐기는 이제 이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죠.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면, 유흥을 즐기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면서 조금 이제 저래도 될까라는 느낌의 이제 모습이 보여진다면, 이 3편에서는 이제 그 벽 너머로 마치 이제 영화 블레이드 러너가 떠오르는 듯한 뭐 일본 간판도 막 등장하고, 마치 이제 빈부의 격차를 아주 확 느끼게 만드는, 가난한 자들과 소외진 자들과 부자로 똥똥거리고 이제 사는 사람들,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들과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자들의 이런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식상해질 수가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블레이드 러너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했고, 몇몇 영화들, 먼 미래를 토탈 리콜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멀지 않은 미래를 딱 보여주면서
이제 빈부의 격차들, 뭐, 릭배송이 만들었던 그 제우원서도 떠오르는 거기도 하고, 뭐, 스타워즈에서도 뭐, 빈부의 격차 이런 부분이 나오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그런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들, 그런 부분 역시 이제 메이저 러너 데스큐어에서 담겨져 있는 그런 좀 이상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보통 도시인들처럼 길을 거닐잖아요. 그리고 건너편에서는 이제 정말 찢어지는 누더기 옷을 입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쥐도 막 돌아다니는 생쥐 같은 거 막 구워 먹고, 그런 이제 빈부의 격차들, 그런 부분에서 보여지는 이제 좌절감, 이질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조금 안타까운 그런 장면들도 등장하기도 했던 것이죠.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라는 핑계로 살생되는 사람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키드, 이들 소년들은 위키드의 자산이라고 써져 있는 그 영화를 보시면 아셨을 겁니다. 민호가 이제 감금돼가지고 이제 막 많은 고문이나 실험을 당하잖아요. 근데 민호가 입고 있는 티셔츠에 보면 이 물품은 위키드의 자산입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한낱 물건들, 하찮은 물건으로 취급당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불쾌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이게 멀지 않는 미래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들면 좀 간담이 씁쓸해지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메이저 러너 3편까지 이제 개봉이 됐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스핀오프가 나올지, 어떤 얘기가 또 펼쳐질지. 영화는 그럭저럭, 이것도 말씀드리면 스포일러가 될 텐데요. 어쨌든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결말이에요. 그거를 저희가 해피엔딩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새드 엔딩도 아니고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야만이 인류의 평화가 이룩되는 그런 씁쓸한 결말, 그런 영화들이 그런 결말들이 많잖아요. 누군가가 죽지 않고서는, 누군가 희생당하지 않고서는 결국 행복한 결말을 기대하기가 힘든, 메이저 러너 시리즈 역시 그런 부분이라는 점에서 있을 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 영화는 메이저 러너뿐만 아니라 3편 더 봤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지금 이거는 이제 3편을 이제 묶어서 좀 이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제 좀 쟁여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영화 3편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어떻게든 3편을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작품이라는 이 세 작품 모두 이제 우리나라 영화고 독립 영화고 좀 흥미로운 작품이라는 거, 그 힌트 딱 그것만 힌트로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저도 한 편만 봤기 때문에 나머지 2편을 또 보는 대로 이 3편 어느 작품인지는 한번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이제 묶어가지고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송신혜였습니다. 많이 저도 좀 너무 좀 힘든 상황에서 좀 지금 계속 4편, 5편째 이제 다시 이제 유튜브로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라이브 리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구독을 원하시거나 그리고 혹은 구독을 원하시거나 다른 이야기 제가 이제 다른 이야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 나오는 한번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나오는 다른 에피소드 이렇게 같이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송신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